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나스닥 많이 빠졌죠. 바이든 대통령의 전쟁이라는, 뭐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 뭐 확실히 철군된 게 아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하락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실 필요가 있고요. 버텨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S다이아 플랜 지금 3X 3배 레버리지 종목은 가격 다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국내 거를 좀 드리고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매수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운용을 강조하는 편이고, 그렇다고 주가가 계속 떨어질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저는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트 보고 내가 꾸준히 사야 되면 얼마만큼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요, 거기다가 자동 주문 걸어서 꾸준히 끌고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좀 능숙하게 S 시그널 통해서 능숙하게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도 이 시장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2월 7일 날 1억 300 정도 계좌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뭐 TQQQ는 처음에 이때쯤 한 15개 정도 샀고, 그 다음에 지금 어제 보니까 37개 정도까지 늘었어요. 예,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샀으면 이게 한 2월 7, 8일 됩니다. 예, 자, 그렇죠. 2월 9일. 그럼 한 62달러에서 그때 58달러 뭐 이렇게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까지 폭락했으면 손실이 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많지는 않더라도. 근데 제 계좌는 보시다시피 오늘 1억 300, 3만 원? 네, 큰 피해가 없어요. 이유는 SQQQ 인버스 운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운영도 하고 있고, 국내 주식 운영도 하고 있고, 삼성전자 당연히 갖고 있고, 차이나 전기차 다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좀 맞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좀 떨어졌어도 한국이 좀 오르면 어느 정도 상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TQQQ를 많이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기상 그냥 무작정 산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66달러 여기서 제가 이 계좌를 갖고 1억을 매수했다면 지금 좀 상당히 뼈 아프겠죠? 네, 거의 10달러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손실이 클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더 떨어졌을 때 같이 매수했다가 이렇게 올랐을 때 약손실이기도 해요. 근데 자동 주문 통해서 이렇게 20일 이평선 깨고 내려갈 때 이럴 때 일부 정리합니다. 30개 중에 한 5개 정리했다가 어제 자동 매수 해놓은 게 또 이렇게 다 매수됐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손실 약간 보는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여러분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S다이아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차이나 전기차도 제가 중간에 같이 운용하고 있다고 안내 드렸죠? 차이나 전기차는 제가 2월 9일 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홍콩 상장된 펀드 ETF가 있기 때문에 좀 비싸다. 예, 그건 명백한 거거든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락만 생각한다, 상승만 생각한다, 무조건 상승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제가 요거 2월 9일 날 제 유튜브에 올린 내용이에요. 차이나 전기차 반등 시도 중 하락해도 매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제가 차이나 전기차를 하락한다라고 보는 하락론자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 좀 작지만 보시면 2022년 2월 13일이죠.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 방송 했습니다. 요 4만원대, 이 녹색 라인이 4만원대거든요. 4만원대 안 깨면 반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여기 14,300원까지 찍고요. 2월 14일 날, 그 다음날 바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등 나왔어요. 이 14,000원대 아직 안 내려갔다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자, 이러면 거의 다 방향은 맞추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식에서 방향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꾸준히 해드리고 있고, 틀리더라도 우리가 예측해서 뭐 예상해서 이런 개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흐름을 보면서 더 살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할 건지 결정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월 9일 날 드린 거 가격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약 매수 자동 주문을 잘 걸어 놨다면 어디까지 매수가 됐을까요? 예, 요거 15,100원, 14,700원, 여기 14,300원까지는 매수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걸어 놓으면, 자, 다음 날 떨어졌을 때 산다,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2월 9일 날만 해도 이렇게 폭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그 불안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락했을 때 불안하다는 것 자체가 대응책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예약 매수를 딱 이렇게 걸어 놨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떨어지면 더 사지겠네. 여러분 생각하시던 줍줍이잖아요. 싸게 사는 겁니다. 그게 미리 계획돼 있어야지 주식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잠깐 반등했다고, 아, 내가 여기서 괜히 손절했네. 아마추어잖아요. 그게 주식을 아마추어처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숙해지시려면 그냥 이 구간을 편하게, 내 자동 주문이 매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떨어지면 더 사는 거죠. 그리고 더 사고 올라갈 때 수익이 될 테니 내가 그 부분에서 매도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이아 플랜에서 지난 시간엔 제가 요거 해외권 다 드렸어요. 여기까지 다 드렸고, 지난 영상 보시면 이제 예약 매수 통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국내는 맥쿼리 인프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경기를 덜 타는 인프라 펀드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리얼티 인컴 있잖아요. 티커 O 쓰는 리얼티 인컴이 있는데, 제가 볼 땐 둘 다 괜찮아요. 그런데 리얼티 인컴은 인프라가 아니거든요. 그 빌딩에 대한 임대료,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맥쿼리 인프라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뭐 백양 터널, 그 다음에 우면산 터널, 이 터널 통행료 있잖아요. 이런 통행료, 그 다음에 항만, 부산 신항만, 뭐 대교 뭐 이런 큰 다리들 있죠.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이런 통행료들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경기가 어렵다고 물류가 스톱하나요? 아니죠. 물류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통행료는 계속 수익이 발생돼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글로벌 리튬 2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 BBIG K 뉴딜, 차이나 전기차까지 그냥 꾸준히 모아 가시면 여러분 포트가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등락을 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안 사신다고 해도 당연히 그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니까 문제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개를 잘 채워 놓으시면 위급한 상황에 어떤 애가 효자가 될지는 모릅니다. 자, 가격대 드리겠습니다. 가격대는 차이나 전기차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제가 12,522원까지 드린 거고요. 자, 차이나 전기차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처음 방송할 때가 한 달 전쯤 된 것 같은데, 15,000원대인데 다들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14,000원대 그때 얘기했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격까지요? 계속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4,000원이 가든 13,000원이 가든 13,000원, 12,000원 안 가길 바래요. 여긴 절대, 왜? 저도 투자자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건 생각해보고 가야 된다는 거고, 여기 흐리게 보이시지만 S밴드 제가 말씀드렸죠? S밴드 여기 14 하늘색 라인이 여기 있어요. 14,000원대 있고, 24 파란색 라인이 여기 13,000원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운 나쁘면 여기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올인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올인하지 마시고,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하면 여러분 좋잖아요. 손해보시는 거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하락하면 다시 살 수 있는 시드를 모은다, 이렇게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주식을 훨씬 유연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요 가격대 참고하셔갖고요, 예약 매수 거세요. 삼각형으로 거시라고 말씀드리죠. 만약에 내가 요렇게 한 주, 두 주, 시드 적은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세 주, 네 주, 다섯 주, 여섯 주, 이런 식으로 사면 밑으로 쫙 깔리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은 제 플랜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 SOXL 있잖아요. 3배 레버리지가 있지만 보니까 국내 거
ETF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서비스 차원으로 이렇게 가격 들여놨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내가 뭐 앞으로 100주를 더 매수하겠다. 그럼 비율 잘 조정하셔갖고요. 여기 10주, 20주, 30주, 40주 이렇게 나머지 여기 맨 밑에 걸어 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나겠죠. 근데 필반 나는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자, 14 하늘색 라인이 여기 있어요. 1,600원대, 1,500원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바닥 왔어요. 그래서 더 올라가면 좋은데 떨어지더라도 1차 바닥은 1,500원대에서 형성이 돼 있고 2차 바닥이 그래도 1,300원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아래가 제가 볼 때 하락폭이 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 요 기간에 잘 줍줍하시면 괜찮은 성과 나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있어야만 꼭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자동주문 잘 활용하시고요. 네, 다음은 글로벌 리튬 앤 2차 전지하고 타이거 비베이지 K 뉴딜인데요. 요 두 ETF는 뭐 안타깝게도 지금 신저가 구간입니다. 자, 신저가 구간이라는 건 10,000원에 상장했죠. 근데 지금 1,250원이에요. 거의 이 가격이 왔기 때문에 이 하단 가격이 없어요. 가보지 않은 세계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은 그냥 평균 움직임으로 해서 마이너스 300원씩 거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1,250원이잖아요. 타이거 2차 전지가. 그러면 그냥 9,900원에 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엔 9,600원, 그 밑엔 9,3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개에서 10개 정도 쭉 걸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밑에 움직이는 뭐 더 정교하게 드리면 좋겠는데 과거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락 대응을 좀 하시고요. 자, 맥쿼리 인프라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14,300원까지 갔다가 얘는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그냥 일자로 쭉 왔다 갔다 하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가 떨어지면 이 구간 가서 툭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만 잘 걸어 놓으시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좀 비싼 편이에요. 고가 부근인데 더 올라갈 확률은 있습니다. 과거부터 계속 삼성전자와 같은 우상향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3,800원, 13,500원, 13,3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걸어 놓으시면, 자, 자동주문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한 달 동안 걸어 놓으실 수 있으니까 안 보셔도 되잖아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이 MTS를 보시면 더 좋은 가격에 살 수도 있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야 돼요. 하락장에서. 그리고 그거 신경 쓰시다 보면 뭐 생활도 좀 잘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또 이 가격을 막상 보잖아요. 그럼 흔들려요, 사람이. 갑자기 뭐 3%에서 5% 빼버린다. TQQQ 더 심하죠. 이런 것들은 오늘 막 마이너스 10% 떨어진다 그러면 손절 안 할 것도 손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좀 덜 쳐다보시는 방법으로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다 드렸고요. 자, 흐름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요거 한번 볼게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고요. 물론 최근에 운용보수 더 작은 코덱스에서 또 나왔죠. 그래서 그거는 뭐 개별적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주봉으로 우선 보겠습니다. 자, 우상향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볼 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어쨌든 매도 시그널이 떴다는 거죠. 주봉에서. 그리고 약해요. 여기 보면 윗꼬리를 길게 달았죠. 그러니까 지금 약세장에 들어왔고, 자, 일봉에서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봤을 때 여기서 매도 시그널 마지막으로 나온 이후로 쭉 하락했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자, 160일 이동평균선을 아직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빨리 올라가 줘야 되고요. 요걸 올라가면 여기까지 12,000원대까지 상승폭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과거 신고가 있죠. 과거의 고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과거의 고점인데 이렇게 보시면 다 왔죠. 그럼 요 밑으로만 안 깨면 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꼭 반등을 했으면 좋겠고, 자, 120분봉에서 보셨을 때
여러분 이제 이런 걸 매수 타이밍으로, 매도 타이밍으로 쓰시라는 거죠. 자, 120분 봉을 제가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도 신호가 좀 일봉에선 늦어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하면 확률이 85%는 맞습니다. 매수, 매도가. 그런데 조금 늦다 보니까 내가 늘상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매수는 그냥 자동 주문하시면 되고, 단지 매도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더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 일봉 시그널을 보면 늦다는 거죠. 자, 120분 봉에서 봤을 때 언제가 좋은 매도 타이밍이었나요? 예,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12,956원에서 이렇게 20일 이평선 깨고 내려오죠. 요 밑에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으면 요 매도 시그널 뜨죠. 그러니까 얘가 더 먼저 나와요. 이평선 깨질 때가 더 빨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도 시그널이 뭐 한 두세 시간 있다가 나옵니다. 그럼 요때 해도 되지만 여기 일부 매도하시라는 거예요. 20% 매도하시고, 자, 더 떨어졌는데 여기 60일선 깨고 내려왔죠. 그럼 여기서 뭐 15% 하셔도 되고 10% 하셔도 됩니다. 그건 본인 스타일이신 거예요. 예, 저는 보통 20% 하고 또 삽니다. 예, 더 내려갔다 생각하면. 그럼 여기 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갔죠. 다시 올라갔는데 매수 시그널 없잖아요. 이럴 거는 그냥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안 사는 거죠. 그리고 여기 221 이평을 깨고 또 내려오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매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하시면 20에서 60% 벌써 매도했고, 나는 얼마 남았어요? 40% 남았죠. 40% 남았고, 그럼 하락이 이렇게 끝난 이후에 여기 매수 시그널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일 뚫고 올라갔죠. 그럼 분위기 보시다가 여기서 매수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하셔도 돼요. 그건 본인 선택이십니다. 왜? 매수 시그널은 어쨌든 떴으니까. 그 이후에 다시 20일 깨고 내려왔죠.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할 것이냐? 저라면 안 한다는 거죠. 왜? 어차피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120분 봉에서는 이 신호를 절대적으로 다 지키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큰 틀을 20일, 60일, 160일, 220일을 놓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신호가 생각보다는 한두 번씩 더 나오니까 이거를 연습하시는 게 여러분 숙제십니다. 훈련이시고, 저는 이제 오래 해갖고 그런 게 좀 적응이 잘 돼 있고 쉽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룰을 알려주세요 이런 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감이 오시고요. 그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서 샀다 팔았다는 많이 하지 마십시오. 예, 너무 빈번하게 하지 마시고, 여기 일봉 보시면 어차피 여기 매도 시그널 딱 떴었잖아요. 그죠? 그 이후로 쭉 내려왔으니까 이때 매도는 해야 되지만 이때 매수할 이유는 절대 없어요. 그냥 쭉 보고 계시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나 싶으면 이때 매수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라는 말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미국장은 움직이겠죠? 예, 꼭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221 이평, 예, TQQ하고 SOXL 다 TCL까지 다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도 예, 한 주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간에도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